자, 이제 17장 노동인해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작년도에 강의할 때는 이게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이걸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기본 이론서가 약간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들 것 같아서 좀 짧게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약본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상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기본 이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인해법. 이제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뭐 부당해고에도 나오고 부당노동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제법에 대한 차별시정에도 나오게 되고 조정할 때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법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노사관계 분쟁에서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만큼 활성화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주로 집단적인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 좀 돼 있고 우리처럼 부당 해고까지 막 관장하고 이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꽤 잘 돼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설명드리면은 특성은요,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직상으로는 노동부 소속입니다. 소속이에요. 하지만 노동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사, 예산 모든 문제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노동부가 이걸 관장을 다 하게 되면은 조직도는 필요하니까 조직을 만들어두는데 예상 이제 뭔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동부 관장하게 되면은 이거 노동부 산하기관 아니야? 이거 가지고 무슨 공정하게 판정을 하겠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의 인사권, 예산권, 교육권, 입법권까지 노동위원회가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독립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노동위원회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조는 초심 구조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진노위라고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 바로 쓸게요. 그냥. 지방노동위원회. 여기 1심입니다. 초심이라고 하죠. 1심은 좀 이상하다. 이제 초심기구. 그 다음에 독특하게요. 이게 특별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선언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노동위원회는 원래 노동부 장관 소속이거든요. 노동부 소속. 근데 선언노동위원회는 이게 워낙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이게 해양수산부인지 국토해양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뭐죠? 제가 워낙 힘든 소리 바뀌어가지고 이게 국토해양부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인지 여기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소속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수산부 소속이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심기구는 중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다 이로 하는 거죠. 이로 하는 거죠. 이건 노동부 소속에 돼 있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일단 먼저 그거를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될 구조가 여기 첫 번째 절차에 따른 이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세 위원이 있어요. 하나가 근로자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위원회 안에 구조는 이 3자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조직도가 이 각 위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원회 안에 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분과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다 모이는 그런 회의고, 뭐 사실은 뭐 거의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첫 번째로 부당해고 구제심판 들어왔다. 신청 들어왔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들어왔다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구성합니다. 심판위원회. 자,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다. 그때는 조정위원회 구성하겠죠.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중재가 들어왔다. 중재위원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신청이 들어왔네. 그때는 차별시정위원회. 약간 이제 특이한 것으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조정이라든지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특히나 공익사업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차원보다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원이나 공무원은 특별히 중노위에만 중노위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중노위가 관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심 사건이죠? 근데 중노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초심을 관장할 때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내용이 이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조동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사건은 원래 진호위가 해야 되는데 이 진호위 조정사건이 이 이상의 관할부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노위가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그 2번,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중노위. 중노위는 진호위와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관한 재심 사건을 관장합니다. 자, 봤죠? 진호위, 이제, 시정, 이제, 구제명령에 대해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도 원래 진호위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둘 이상의 진호위 관할부에 걸친 사건은 조정사건에 대해서요. 이게 심판사건은 아니고 조정사건에 대해서만 중노위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중노위원장이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호위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중노위가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봤죠, 그죠? 각종의 이 봤던 내용도 정리하는 겁니다. 긴급 조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이행 명령 신청권, 이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이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전문성,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이 지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노위는 진호위나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어떤 지시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가 자기들 내부에 규칙도 만들 수 있는 자신 내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노위가 재심 판정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중노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기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를 봤습니다. 이것도 행정법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 노동자법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호위는 뭐 하느냐? 진호위는 초심사건이죠. 관할구에서 발생하는 초심사건을 관장한다. 그런데 조정사건은 둘 이상의 진호위 관할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는 중노위가 있죠. 근데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심판사건은요. 그때는 주된 사업장의 소지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합니다. 이건 종노위가 아니고 조정사건을 빼고서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노동위원회, 이게 1심입니다. 초심이에요. 선언노동위원회. 자,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3자 구성이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자,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추천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고, 공익위원은 이제 해당 노동의 위원장, 노조, 사용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와 사용자가 이 사람 공익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게 되면 노조가 이 사람 빼세요. 그다음 사측이 빼세요가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이 맞아요. 왜요? 약간 무색무취의 사람들이 남게 되게요. 다 자기 시간을 빼는 거예요. 빼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역할을 좀 하는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공익위원 치고는 약간 너무 좀 밋밋하다. 이게 약간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조직인 문제인데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요. 자, 중노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이 제청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죠. 진호위 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노위 위원장을 위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급이 떨어지죠, 이게. 이게 우리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조직도 사로 볼 때는 한쪽은 대통령이 위촉, 한쪽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구분 위촉합니다. 자, 노동위가 하는 주된 세 가지 기능이 심판, 차별시정, 조정이에요. 이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부당해고, 부당노동이, 심판, 조정, 중재, 조정. 이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구분 위촉해요. 공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나는 심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심판위원으로 위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아니고 심판위원으로 위촉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노무사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주로 조정위원회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정위원회. 원래는 심판위원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때 어떤 중노위 위원장님 한 분이 노무사를 좀 이 중노위 심판위원회에서 많이 좀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이 노무사 들어가면 혹시나 관할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조금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심판사건에 편향을 좀 제외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조금 이 심판위원회에 꽤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이런 구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심판, 차별시정, 조정위원이 구분 위촉된다. 이해하시고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여러분도 노무사 되시고 이거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경력을 쌓으셔가지고 이거 노무사회 추천 의뢰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오면은 신청하면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급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명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전원회의 모이는 거죠. 전원회의 모여가지고 일반적인 사항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부문위원회예요. 자, 심판위원은 공익위원 3명입니다. 여기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죠. 심판이니까. 이때는 공익위원 중에서 3명을 구성한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위원회 역시 공익위원 중에서 3명이 지명됩니다. 다 이런 이제 심판 기능에서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1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위원회, 이제 앞에서 수행 내용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3명의 조정위원입니다. 자, 특별조정위원회, 요거는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였죠.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해서 공익위원 중에서 순차 배제해서 공익위원 중에서 근로자 측, 사용자 측 배제가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자, 중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어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못 들어갑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은 중노위에 교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중노위에 공무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가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구분 위촉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심판 전문, 이 사람은 조정 전문 했는데 너무 일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야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심판인데 조정으로 지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건에 집중하거나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위원 지명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단독 심판이 안 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신청 기간 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도가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굳이 여러 명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단독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이 두 가지 기능,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이게 이제 중요한 심판 기능인데, 누가 구성되는가 하면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익위원으로. 공익위원 3명이죠. 그래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뭐 안 들어가는 거냐? 네, 여기에 구성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요. 그게 5번의 첫 번째입니다. 심판위원회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견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사 하시면은 이게 그 심판위원회 들어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저도 요즘 안 가지 지 오래돼가지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위원 3명이 쭉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앉아 있고 여기에 사측, 노측 이렇게 노무사, 이제 당사자 이렇게 앉아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익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만 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냥 이 의견은 구속은 안 돼. 그냥 이건 판단은 공익위원이 하는 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의견을 듣도록 그냥 하고 있는 구조예요. 뭐 안 들어도 관계없지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옛날에 제가 노무사 할 때는 이 집체 중에 하나가 노동위원회 회의 이게 참석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참석해서 들었는데 시간이 좀 초과되었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노동위원회 사건은 되게 신기한 사건이었어요. 조리사인데요. 조리사분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당해고다 신청을 했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아니, 왜 부당해고하셨어요? 했더니, 조리사분이 이제 약간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신적인 약간의 이 병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 잘 하시는데, 가끔씩 조리하다가 칼 가지고 장난을 좀 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주의를 위협은 안 하는데, 그냥 자기 공간 안에서 약간 칼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이제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사람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건에 그때 처음 노무사 집체교육할 때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뭐 징계 해고는 아니죠. 이거 집단에서 물러나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어떤 해고의 형태로 들어가는가 하면 통상해고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통상해고하는 이런 구조인데 과연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까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노무사들도 그렇지만 공익위원들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부인이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제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피 제도 이 사람 과거에 저랑 원수였습니다. 기피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이제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심위원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결정수는요,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거다. 돼 있는데, 후문별위원회는 3명이에요, 그죠? 3명. 몇 명 안 됩니다. 3명이에요, 대표적으로. 3명이니까 한 명도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출석할 때는 전원이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이게 전원회의가 있긴 한데, 이 전원회의를 이제 원래는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이제 전원 출석하게 되면 7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과반 출석으로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만들어둔 위원회 의결정수입니다. 이걸 빼고서는 다 전원 출석계의 과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2쪽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노동위원회 법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고,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멸정서, 결정서 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호위에서 이제 판정을 내리잖아요. 구제명령, 계약결정. 그러면 이 판정을 받은 날부터 되는가 하면 판정이 있은 날이 아니에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요. 그러니까 판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아니고요. 이걸 받은 날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 신청하는,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노위가 이제 받은 날, 이제 재심 판정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서면 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판정이나 명령 이런 것들은 판정하는 거죠. 이게 O냐 X냐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건데 뭐를 좀 많이 공고를 하고 있냐면 화해를 공고할 때 많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화해해서 끝내시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제시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만약에 화해안을 수락하면은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이거 하면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똑같이 가진다. 이런 것을 띄고 있습니다. 자, 화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면 좋은 제도긴 한데, 서로 간에 이제, 딱 끝까지 가서 OX가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악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제도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원래는 100을 줘야 되는데 화해 70만 주는 거예요. 화해 70만. 그러니까 원래는 100 받을 수 있는데 에이 화해하시죠. 70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권리가 더 있는데 오히려 화해하는 바람에 이게 안 받게 되는 구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화해를 주선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조금 악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권한과 임무. 이제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청할 수 있고요. 뭐,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냥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권이 있고요. 조사권이 있다. 넘어가시고. 네, 비밀 업무 소무.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 비밀 업무 소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이 사건 처리에 관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증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제시키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 이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 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94쪽에 4번 문제하고 95쪽에 5번 문제, 두 문제만 딱 풀고 오늘 끝낼게요. 시간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5번 문제, 시작.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노동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로 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일반적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 소속인데 이 특별노동위원회는 현재 선언노동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재 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특별한 이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둘 이상에 걸쳐 있는 조정사건이에요. 이 케이스는 중노회가 관장하라고 했죠. 조정사건은 중노회가 관장한다. 이제 위원, 위촉 문제입니다. 진호위 위원은 진호위 위원장 지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중노위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으로 되게 되는 구조고요. 전원회의는 과반수석으로 개의합니다. 부분별위원회는요. 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제 5번 지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위원회는 중노위, 진노위,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맞죠. 2번,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자, 공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 협조에 대해서는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조항들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3번은 이 처분의 효력은 이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노위, 진호위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진호위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의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받은 날부터예요. 이튿날이 아니고. 자, 그래서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이유업성을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건데 중노위 위원장이 이런 처분을 내렸으니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런 구조거든요.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준사법기구인데 이런 준사법기구에 대해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응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형태입니다. 자, 5번 지문은 잘못 들어간 지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